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자, 오늘도 역대급 비교 시승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한 번쯤은 비교해 보고 싶었거든요. 바로 한일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그랜저와 어떤 차랑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완성도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모델, 렉서스 ES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정말 딱 비교를 해야 된다면 렉서스와는 프리미엄 브랜드 같이 경쟁을 해야죠. 제네시스 G80과 비교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번 신형 그랜저가 상품성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ES 모델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사실 비교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그랜저와 렉서스 ES 모델을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의 첫 번째 엔진 트림부터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온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3.5 가솔린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원래 1.6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1.6 하이브리드랑 경쟁하기에는 이 렉서스의 스펙이 너무 또 고스펙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랑은 사실 경쟁하기 조금 애매했고요. 게다가 렉서스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렉서스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차들 대부분이 이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이 옆에 있는 차는 ES300H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엔진 스펙은 2.5 하이브리드 모델로 214마력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그 신차 이야기할 때 팰리세이드랑 카니발에도 2.5 터보 하이브리드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아직 개발 중이긴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0.5 하이브리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큰 사이즈의 차에는 살짝 그 좀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그런 느낌도 좀 있기는 한데,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2.5 하이브리드가 들어갑니다. 가격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트림이 있잖아요.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라피 요렇게 있고, 시작 가격은 뭐 4천만 원부터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5천 한 초중반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옆에 있는 차는 3.5에 4륜 구동까지 다 들어간 캘리그라피 풀옵션 모델로 5천 한 초중반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렉서스 ES300H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럭셔리 플러스, 그 다음에 이그제큐티브 그 모델과 그 위에는 이제 그 F 스포츠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범퍼 디자인 달라진 모델이 있죠. 근데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 브랜드의 이미지에 걸맞게 어떻게 보면 고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그 차를 좋아하는 분들의 성향이 그대로 묻어나거든요. 이 렉서스는 할인 자체가 정말 없는 브랜드예요. 그냥 애초에 나온 가격 그대로 판매한다. 팔다 보고 안 팔린다 이러면은 가격을 내리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가격으로 팔아보자, 약간 아니면은 뭐 거품을 쫙 뺀 진짜 우리는 요거야 라는 브랜드가 렉서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수입 차면은 막 할인도 좀 막 해주고 막 17% 막 20%, 그 독일차 하잖아요. 저기 아우디 뭐 폭스바겐, 요즘 벤츠 BM도 해줘요. 그런 할인에 대한 생각을 하실 텐데, 렉서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딱 고집 있게 우리는 이 가격에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으로 보면은 6천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올라가지만, 이번에 가져온 차는 렉서스의 럭셔리 플러스 트림이에요. 굳이 꼭 차이점을 이야기하면 럭셔리에서 럭셔리 플러스로 넘어오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가 되고요, 소음 좀 잡아주는 그 휠로 또 추가가 되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고 이렇게 추가가 되거든요. 여기서 또 최상위 트림 이그제큐티브 요걸로 들어가게 되면 오디오 옵션 바뀌고 뒷좌석 커튼 햇빛 가리개 들어가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ES300H 럭셔리 플러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6,600만 원입니다. 두 차량을 딱 비교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렉서스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상위 트림으로 준비를 해야 됐지만, 그러면 너무 갭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서 그냥 딱 중간 트림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일전 렉서스 그리고 그랜저와 함께 비교 시승을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죠. 오늘 날씨 몇 도라고? 영하 10도. 반포항 항공은 뒤지게 춥습니다. 하지만 우리 열정을 포기하게 할 수 없잖아. 추워 안 추워? 추워요. 나도 추워 이 자식아. 너는 그래도 기왕이랑 손 장갑까지 꼈잖아. 가시죠.
자, 뭐 디자인 뭐 또 중요하죠. 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가격도 있지만 디자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랜저 이번에 시정으로 나왔을 때 뭐 미래적이다, 이거 뭐 호불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저의 디자인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렉서스도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살 분들이 정해져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가다가 렉서스 괜찮네, 사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무조건 렉서스, 너는 딴 거 사, 나는 그래도 렉서스다,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그렇게 타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전 모델과 현행 모델과 비교를 해도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거든요. 일본 차들이 그래요. 일본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뭐 역사를 잇고 가업을 잇고 막 전통을 막 중요시하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뭐 엄청나게 한 번에 바뀌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ES 모델이 이 렉서스에는 진짜 주력 모델이에요. 진짜 주력으로 판매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요 처음에 나왔던 렉서스 요 느낌이 한 5년 뭐 길게는 한 7, 8년 전에 나왔던 모델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큰 틀에선 달라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렉서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ES300H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고 깔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 딱 안 타게 생겼잖아. 그랜저는 자칫 잘못하면 이거 유행 타거든요. 이거 스타리아 세단 버전이냐, 스타리아룩이냐, 뭐 약간 이런 그 유행을 탈 수가 있는데 렉서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 뭐 그냥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데일라이트는 이렇게 슬림하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랜저는 그냥 일자로 그냥 쭉 들어가 있는 데일라이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 데일라이트를 잘 보면 렉서스 로고 있죠. 렉서스 로고가 데일라이트로 쭉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얘가 럭셔리 플러스인데 이그제큐티브 트림으로 들어가면 요게 이제 세발 LED로 또 추가가 돼요. 요런 외관의 디자인, 헤드램프 디자인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벌브 타입으로 지금 방향지이 들어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럭셔리 플러스가 아니라 이그제큐티브 최상위 트림으로 들어가면은 LED 타입으로 바뀌어요. 하지만 그랜저는 무빙턴 시그널로 LED 방향지시등이 들어가죠. 얘는 옵션을 뺀 낮은 트림도 LED 방향지시등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클 수 있지만 렉서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안 느껴진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일반 그냥 시청자분들 봤을 때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차를 살 때 LED 등이랑 벌브 타입에 그냥 깜빡이랑 어떻게 똑같아, 이게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선을 다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렉서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게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은 크게 느끼지만 렉서스를 좋아하는 분들에겐 이게 크지 않다, 보시면 돼요. 자, 차 크기를 보면 뭐 그랜저가 조금 더 커 보이기는 합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전장 같은 경우에는 한 6cm 정도 그랜저가 더 길고요. 휠 베이스는 한 2.5cm 정도 그랜저가 더 길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는 걸 꼭 보면요, 약간 이 트렁크 위치의 높이가 렉서스가 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랜저는 길이를 쭉 길게 하고 이 비율 자체를 후륜구동 베이스의 약간 럭셔리 이제 프리미엄 차처럼 보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 비율을 되게 후륜구동 모델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 트렁크, 그러니까 후면 라인이 좀 길어요. 그러면서도 이 밑에가 긁히지 않게 트렁크 라인을 좀 이렇게 위로 올렸거든요. 그런데도 렉서스와 비교하면은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죠. 렉서스 ES300H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다부지고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차이점도 요 리어 엣지 스포일러처럼 스포일러가 하나 더 있고, 차의 전체적인 볼륨감은 그랜저보다는 ES 모델이 조금 더 다부진 느낌이 들어요. 이 그랜저는 그냥 슬림과 깔끔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얘가 테일램프잖아요. 원래 테일램프에 방향지등, 후진등,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뭐 미등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그랜저는 미등과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이 다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슬림하게 깔끔하게 들어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지도 얘 벌브고요. 얘는 LED 무빙 턴 시그널, 요거 옵션 빠지면은 그냥 LED 방향지등 들어옵니다. 트렁크 여는 버튼 여기 있죠. 각 차마다 트렁크 여는 버튼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 찾는 것도 일입니다. 딱 봐도 이 트렁크의 그 열리는 위치, 그리고 요 폭 중요해요.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폭이 좀 좁으면은 답답하거든요. 근데 요게
독일 차들의 그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답답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렉서스나 그랜저나 이 폭이 넓어요. 그리고 게다가 얘 지금 트렁크 공간 봐요. 웬만한 거 그냥 다 들어갑니다. 아 진짜 징그럽게 넓다. 렉서스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이런 넓은 트렁크 공간이라 할 수 있고요. 요 전동 트렁크는 럭셔리 플러스부터 들어가고 럭셔리는 빠져요. 요 차이. 엠블럼도 심플하네요. 이 엠블럼도 금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빡 박아서 만져지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그냥 하나의 그림처럼 깔끔하게 마감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두 차종의 트렁크 공간을 비교를 하면 그랜저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차 디자인 볼 때 뭐 전면, 뭐 후면, 측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의 또 제일 중요한 게요, 비율이에요. 비율이 진짜 중요한데 이 그랜저 제가 리뷰할 때 뭐 얘기했어요? 후륜구동 베이스 차처럼 비율이 다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그랜저 뭐 후륜구동 베이스의 프리미엄 세단처럼 되게 비율이 다르다, 후륜구동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둘 다 지금 전륜구동이거든요. 그리고 4륜구동 옵션은 이제 그랜저 3.5에만 추가가 되고 얘는 이제 전륜문만 나와요. 근데 비율을 딱 보면 어때요? 지금 뒷좌석 트렁크 리드 라인에 딱 맞췄거든요. 하지만 본넷의 길이라든지 뭐 딱 확실히 봐도 그랜저가 더 길어 보이고, 본넷의 이 디자인이 렉서스 ES300H가 훨씬 더 길어 보이지 않아요? 그랜저는 되게 짧아 보이게끔 디자인을 한 거예요. 물론 얘도 정확히 재면은 별 차이는 없어요. 물론 짧기는 하지만 얘도 엄청 길거든요. 왜냐면 앞에 이제 엔진도 있고 뭐 변속기나 이런 것들이 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데 디자인적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좀 짧아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뒤쪽으로 넘어오면은 아까 제가 측면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트렁크 딱 끝에를 맞췄잖아요. 하지만 얘는 되게 이 뒤에가 짧아 보이지만 그랜저는 어때요? 길어 보이죠?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게도 중요해요. 비슷한 트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1600, 한 80kg 정도 나오고 그랜저가 1800이에요. 한 150, 130 정도 더 무거운데 그 이유는 흡음재나 이런 내장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조용하고, 흡음재 타이어에 뭐 이중 접합 유리, 타이어 낙 이런 것들도 막 흡음재 타이어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다, 한 100kg 이상 무겁다 보시면 됩니다. 자, 휠 사이즈도 차이가 있죠. 이 차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그랜저는 19인치입니다. 근데 차 리뷰할 때 제가 좀 이야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휠 디자인이에요. 특히 이제 비교 시승할 때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워낙 요즘에 차들의 휠이 다 크잖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잘 나왔기 때문에 뭐 18인치나 19인치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그 디자인의 취향에 따라서 차이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렉서스는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게 클래식해요. 막 엄청 바뀌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 전통적으로 럭셔리 카라 그러면, 뭐 프리미엄 차라 그러면 크롬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특히나 북미 시장에서는 고급차 하면 크롬, 그런 이미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북미 타겟으로 넘어가려면 이 크롬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렉서스 차들이 크롬을 되게 많이 넣습니다. 휠이라든지 뭐 부분적인 곳에 크롬 느낌을 많이 살려내는 거죠. 자, 실내로 들어가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또 비교해 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뒷좌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렉서스 ES300H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로도 정말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렉서스에서 주력 차종이다 보니까 뭐 옵션의 구성이라든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신경을 쓴 게 눈에 보이죠. 단 아쉬운 거는 뭐 뒷좌석 커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유리도 이중 접합 유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뒷좌석 커튼 같은 경우에는 이그제큐티브 요 트림으로 넘어가면 뒷좌석 커튼이 추가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트의 착자감이라든지 가죽의 질감을 딱 보면은 나쁘지 않다, 꽤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컵홀더 안쪽에 있고요. 이거 제가 이야기했죠. 약간 고급차일수록 이 컵홀더가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아니면 가려져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나온다. 보통 S클래스나 이런 고급차들 보면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컵홀더가 아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선 시트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커튼은 없지만 뒷 유리에는 햇빛 가리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기능들, 그러니까 뭐 오디오나 이런 트랙 넘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 수납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공간이 나름 굉장히 넓어요. 레그룸, 헤드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이 좁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고요. 단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뭐 시거잭, 그리고 C타입 단자 2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2열 공조 컨트롤러가 따로 들어가 있진 않은 것 같아서 여기 없고,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이쪽에 있는 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암레스트 쪽, 뒷좌석 암레스트 쪽에 2열 에어컨 공조 컨트롤이 이쪽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좀 색다릅네요. 저도 렉서스 차 되게 오랜만에 타가지고.
자, 옵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뒷좌석 커튼 당연히 들어갔고요. 게다가 뒷좌석 커튼도 전동 커튼이 추가가 됐습니다. 열선과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 그랜저도 마찬가지게 보이시죠? 컵홀더 안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C타입 단자도 2개 있고, 전체적인 마감에 있어서는 렉서스 ES300H보다는 그랜저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렉서스를 딱 타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그런 느낌이라면, 그랜저는 화려하고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한 실내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두 차를 다 비교해보면 그래요. 이 A필러나 B필러, C필러 요 위쪽에 있는 이 천장 마감도 렉서스는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그랜저는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실내에서는 확실히 그랜저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단 차이점이 2열 공조 컨트롤러가 그랜저에는 여기 앞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 말고는 없다. 대신 얘는 통풍 시트나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간다. 1.6 하이브리드 들어가게 되면 2열의 이 리클라이닝 시트는 빠집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둘러본 것 같으니까 주행을 통해서 두 차종의 매력을 또 한 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근데 실내로 넘어오면은 외관과 비슷합니다. 렉서스는 나름 고집 있는, 그러니까 큰 변화 없는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실내 디자인도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오는 차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라보면은 되게 올드한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약간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자서명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뭐 무슨 사인할 때도 전자서명으로 보내가지고 사인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 서류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받는 사인 문화, 이메일도 많이 안 쓴대요. 그런 것처럼 되게 옛날 것을 좋아하는 전통, 뭐 역사 막 이런 거를 막 신경 쓰는 것처럼 이렇게 외관과 실내 디자인을 변화를 많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올드해? 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누가 산다고?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렉서스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렉서스가 렉서스 했네, 딱 내 느낌이 이 느낌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파노라마 아니죠. 파노라마 아니에요. 그리고 썬루프 크기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 럭셔리 플러스 무선 충전 패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이중 접합 유리는 1열에는 들어갔어요. 이렇게 1열에는 들어갔는데, 어라운드 뷰는 이그제큐티브 트림부터 들어가요. 얘는 안 들어갑니다. 럭셔리 플러스는 어라운드 뷰 자체 안 들어가고요. 오디오도 지금 한 등급 낮은 오디오긴 한데, 사실 그 매력보다는 렉서스는 진짜 기본기가 되게 큰 매력이거든요. 이런 단점들이 좀 보이잖아요. 뭐 앰비언트도 요즘 차들에 비해서 하나도 안 들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는 것 같고,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올드한데, 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주행을 하면 모든 단점들이 다 없어져요. 주행의 완성도가 되게 높다. 그리고 통풍이나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야, 이거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봤었던 지니맵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이 조작 버튼들의 느낌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얘기 많잖아. 약간 히랴 약간 그 장난감 그런 느낌이 나는데, 요거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그거 뭐예요, 근데? 모드 바꾸는 거.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나도 지금 렉서스 운전해보다 보니까 기대된다. 어떤 느낌일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면 요거를 되게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뭐냐면 일반 엔진이랑 전기 모터가 따로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였을 때 하이브리드 모드, 뭐 전기 모드 이런 걸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렉서스 ES300H, 뭐 그냥 렉서스뿐만이 아니라 이 도요타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브리드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질감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얘 지금 변속기가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조합이 어떤 느낌이냐, 내연기관인데도 내연기관 느낌이 안 나는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이질감 하나 없는, 전기차 타면은 그 전기차 특유의 변속 충격 없이 그냥 쭉 밀어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얘가 딱 얘예요. 근데 전기차의 그 불편함, 충전을 신경 안 써도 되고, 내연기관의 그런 낮은 연비 그런 것도 없어요. 얘 연비가 공식이 아마 17km 정도 날 텐데 진짜 주행을 하면 20km는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연비, 게다가 전체적인 주행감도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나름 스포츠 모드였을 때는 스포츠한 감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악셀 반응이라든지 차체를 제어해주는 이런 움직임까지 말이죠. 북미 시장에서는 렉서스와 도요타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렉서스나 뭐 도요타가 인기가 많죠. 물론 자국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전체적인 완성도가 진짜 높다라는 거예요. 하이브리드지만 하이브리드 느낌도 안 나고, 내연기관 전기차의 매력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EV 모드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EV 모드를 틀면 EV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일정 부분 악셀을 깊게 밟으면 EV 모드는
꺼져요. 이런 건 조금 아쉽죠. EV 모드가 조금 더 갔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는 한데 EV 모드의 허용 범위가 되게 짧아요. 허용 범위가 워낙 짧아서 굳이 EV 모드를 켜고 주행을 못합니다. EV 모드를 생각을 하면은 도심에서 그냥 좀 저속으로 다닐 때는 그냥 전기 모터로만 다녀서 연비 효율을 극대화하지, 약간 이런 욕심이 있는데 30km를 넘어가게 되면 EV 모드가 꺼지죠. 요거는 그냥 길 완전히 막힐 때 있죠. 섰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은 EV 모드를 거의 못 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편하고 되게 부드럽지 않냐? 완전 부드러워요. 진짜 오랜만에 렉서스 타는데 렉서스는 렉서스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접합, 유리, 편의 기능들 따지면 그랜저 못 따라와요. 그랜저가 진짜 막 엄청난 편의 기능 가지고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그 윗등급인 G80보다도 편의 기능이 더 많아요. 물론 G80도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그랜저를 또 뛰어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편의 기능을 가져오긴 할 텐데, 렉서스의 진짜 큰 장점은요, 고장이 안 나요, 차가. 단점이에요 그거. 그지? 가장 큰 단점이죠. 왜냐면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차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차를 바꾸는 그 주기가요, 한 10년이 뭐야, 10년, 최소 10년이래 최소. 그러니까 한 번 차를 사면 진짜 차를 안 바꾼대요.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못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 렉서스를 타시는 분들 성향도 되게 뭐 차를 막 그때그때 바꾸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번 사면 진득히 타는 약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 한 번 사면 그냥 오래 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연비 뒤지기 좋다. 이 전체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자체도 되게 나름 좀 올드하지. 디지털 계기판이긴 한데 전체적인 그 디자인이, 얘는 아날로그야, 얘도 디지털. 그러니까 약간 그런 조합이 살짝 좀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뭐 사실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내 공간 이런 부분도 되게 좁죠. 근데 이런 안쪽에 있는 마감들, 아기자기한 것들을 일본 차가 잘해요. 버튼에 이런 조작감 있죠, 요거. 이런 거 되게 고급스러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조작감도 되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난 잔고장 같은 거 싫어. 잔고장 같은 거 없이 그냥 한번 차 사면은 꾸준히 타는 분들, 그리고 이 서비스 센터도 되게 여유로워요. 독일 차들 가면 서비스 센터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고 예약도 많이 하고, 약간 BMW 가면 약간 도떼기 시장 그런 느낌 나요. 진짜 너무 많아 사람. 근데 렉서스는 원 바이 원, 약간 이런 느낌처럼 되게 조용하고 되게 친절하고 그냥 다 해줘요. 따지고 막 이런 거 없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해주고 막 그런 서비스 센터의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 렉서 타시는 분들도 나름 되게 젠틀한 분들이 많아요. 그 젠틀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도 약간 그 젠틀한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신형 막 이런 거 따지지 않는 분들 있잖아. 나 진짜 시형 나오는 거 싫어. 내 차 오래 타고 싶은데 막 구형틱 나는 느낌이 싫어.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뭐 차를 맨날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야, 신형 나올 때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렉서스가 최고의 선택이에요. 렉서스는 그 신형 교체 주기도 나름 좀 굉장히 길고 변화도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 신형과 구형의 차이를 몰라요. 포르쉐를 좋아하는 분들 말고는 이게 구형인지 신형인지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런 느낌처럼 렉서스도 신형 구형의 느낌도 안 날 뿐더러 거의 많이 안 바뀌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렉서스가 최고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가족 차로 그냥 고장 없이 편하게 타겠다 하면은 이만한 선택이 또 없어요. 게다가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면서 할인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감가 엄청 두드러 맞거든요. 이 렉서스는 애초에 할인을 안 하는 브랜드로 유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할인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차를 사면 감가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렉서스는 어차피 이거 타서 금방 교체주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년 넘게, 최소 10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차피 중고시장으로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살 사람들만 사고 탈 사람들만 타는 그런 차다 보니까 교환 주기도 좀 길고, 그래서 뭐 중고 시세가 막 엄청 막 널뛰게 한다. 물론 차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프리미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차기 때문에 구매를 하면은 가격이 빠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뭔가 다이나믹하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고, 저희가 주행하면서도 이런 뭐 방지턱을 지나가도 통통 튀거나 승차감이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죠. 게다가 이게 지금 전기 모터만 구동이 되는지 엔진이 같이 구동하는 하이브리드 모드인지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죠. 자,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우리 저기 그랜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잖아요. 근데 얘는 다이내믹 크루즈 컨트롤이라 그래서 다이나믹하면 뭔가 좀 다이나믹하게 달린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코너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키면 코너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속도를 80으로 유지하면 80으로 코너 돌죠. 그러면 이 센서가 그냥 꺼져요. 지멋대로
띠 꺼져서 핸들 잡고 있으니까 뭐 문제는 없지만 그 바로 그냥 꺼져가지고 좀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코너가 나오면은 속도를 알아서 줄여줘요. 이런 편의 기능들도 나름 좀 스마트하게 되어 있다. 아니 얘가 진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네. 안 그래?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진짜 부드럽다. 악셀 밟았을 때 그 느낌이나. 최근에 탔던 차들 중에서 차의 그 주행 질감 있죠. 차의 주행 질감을 비교한다면 가장 부드러운 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렉서스 ES300h를 타고 바로 지금 그랜저를 저희가 탔잖아요.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내는 그랜저가 넓다. 공간의 활용도 이거 봐봐. ES 모델은 어땠어? 되게 답답했지. 컵홀더도 조그마하고 뭔가 여기 중간에 암레스트도 좀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이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랜저는 굉장히 좀 다 넓어 보이는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죠. 핸들 디자인도 호불호가 좀 있지만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이나 디자인도 그랜저가 좀 더 젊고 미래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옵션은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앰비언트, 이거 서라운드 이거 옵션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도 다 터치 되어 있고, 스마트 크루즈 기본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렉서스 역시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비교할 거면 럭셔리 플러스가 아니라 이그제큐티브 걔를 갖고 와야 되는 게 맞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냥 실내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느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감에 있어서는 훨씬 얘가 지금 무겁거든요. 지금 그랜저가 1800kg예요. 훨씬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 차량이 움직였을 때 그 묵직함 있죠. 그거는 그랜저보다는 ES300h가 조금 더 묵직해요. 요철을 지나갔을 때 약간 그 툭툭 튀는 그런 느낌이 모든 차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차가 움직이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렉서스는 되게 안정적이고 그냥 쫙 밑에 그 깔아줘가지고 그런 양탄자 위에 내가 있는 듯한 큰 움직임 없이 지나간다면, 이 그랜저는 전체적인 승차감이 부드럽기는 하지만 이런 요철을 지나갔을 때 렉서스보다는 조금 더 튄다. 통통 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그랜저가 딱 맞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되게 소소하고 검소하고 무난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니까 ES300h의 그런 딱 검소한 디자인, 이런 걸 또 좋아하기도 하는 거죠. 주행의 이런 느낌 자체는 이 그랜저도 정말 부드럽구나 생각이 듭니다. 얘는 지금 3.5이기 때문에 뭐 엔진의 출력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죠. 얘가 지금 3.5가 300마력 정도 되거든요. 근데 ES가 218마력 정도가 됩니다. 근데도 시내에서 주행했을 때 전체적인 그런 주행에 뭔가 뭐 100마력 정도, 뭐 80마력 차이가 난다 해가지고 뭐 체감적으로 느껴진다 그러진 않아요. 거의 200마력이나 300마력, 정말 그 레이서나 차에 진짜 민감하게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200마력이나 300마력을 도심에서 체감하기라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느끼겠죠. 하지만 그냥 우리 시승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주행했을 때는 그 차이점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 0.6 하이브리드 타봤잖아요, 그랜저. 0.6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 이번 0.6 하이브리드도 이 하이브리드 모션 뭐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뭐 승차감, 그리고 앞차 와이거리 인식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잖아요. 그게 뭐를 좀 따라했나, 뭐를 좀 모티브했나 했더니만 ES300h 그거 따라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교과서적인 모든 게 저 지금 ES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기 모터가 구동됐을 때,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전기 엔진이랑 합쳐져서 하이브리드 모드가 됐을 때,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이 이질감이 드는 순간 하이브리드로서 이거 뭔가 좀 불편하다? 이거 별론데? 라는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느낌을. 근데 그런 느낌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번 신형 그랜저 0.6 하이브리드에는 되게 많이 신경 쓴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느낌이 K8 하이브리드를 탈 때랑도 좀 차이가 있었고, 이전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탈 때랑 또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ES300h를 좀 많이 좀 참고를 했구나, 많이 좀 따라 했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그 조작하는 그 버튼의 조작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렉서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에 만졌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이런 소재에 대한 고급스러움, 뭐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이런 것들은 그랜저가 좋은데, 버튼을 만졌을 때 그런 조작감, 위치, 올드해 보이긴 한데 이런 조작감은 렉서스가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한국의 자존심 그랜저와 일본차의 자존심 렉서스 ES300h 두 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재미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두 차종의 매력을 한번 이야기해본다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끼겠죠. 하지만 제 취향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그랜저의 디자인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차의 기본적인 본질이죠. 주행감에 있어서는 그랜저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ES300H가 조금 더 맞았던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간에 있어서도 그랜저가 조금 더 넓어 보인다 라는 느낌이 있지만 여기서도 취향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눠질 것 같아요. 뭐 넓다라는 느낌은 그랜저가 넓긴 하죠. 하지만 렉서스 ES300H도 실내 공간이 그렇게 좁은 건 아니에요. 특히 뒷좌석의 공간을 놓고 보면은 나름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공간은 무승부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취향에 따라서 차를 선택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차량을 비교해보면서 느낀 점, 두 차량 다 매력적이네요. 괜히 여기 조심해야지. 또 왜 네 일본 차 리뷰했냐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중국 차 리뷰하면 중국에서 돈 받았냐 그러고, 일본 차 리뷰했으면 일본 차 돈 받았냐. 돈 안 받았어요. 얘도 돈 안 받았고 그냥 컨텐츠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날씨가 많이 춥네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삐까삐까 6가지의 총 새로운 포켓몬 방향제가 출시되었습니다. 꼬부기, 잠만보, 포켓볼, 파이리, 이상해씨 이렇게 총 6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빅페이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삐까뚱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살아있고요. 너무 귀엽고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방향제는 이렇게 거치해서 실내에서도 쓸 수 있고요. 송풍구에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치대 바닥에도 실리콘이 붙어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10가지의 향으로 폭넓게 취향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필kit도 상당히 간편한데요. 이렇게 백자토로 되어 있는 속고 방향제가 나오는데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뗀 다음 다시 자석으로 붙여주면 끝! 아, 네가 정말 취하네요, 방향제.